예, 2월 4일 영상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저는 뭐랄까, 이런 종목들 보면서 위로 따라 붙으세요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갭상승을 해도 따라 붙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인이실 거 아니에요.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물론 직장인인 분들이 단타를 하는 건 저는 이렇게 뭐 썩 안정적이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매매를 추천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장이 워낙 변동성이 많고 거지 같아서 중장기를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약간 적당히 낙천적이고 이런 분들이나 또 중장기가 또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안 들어가셨던 분들이 꼭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요런 자리. 여기서 떨어질 것 같은데 딱 하다가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콱 물려가지고 이렇게까지 빠져서 아씨 21선 깼네. 무슨 손절했는데 푹 올라가는 요런 모습들이 있어요. 주식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라오면 내리고 올라오면 내리고 올라오면 내린다. 그래서 내리면은 또 기회를 줄 것이다. 그게 이제 심리가 올라오면 8, 99, 내려가면 4, 99, 올라가면 8, 99, 내려가면 4, 99. 이게 정상적인 심리죠. 더 가갈 것 같아서 사면은 콱 물리죠. 예. 그래서 그런 심리들이 이렇게 N자형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었는데 뭐 공부를 해보니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올랐을 때 사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밑에 라인을 그어드리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한네트도 요 라인 어떨까요?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딱 짚고 올려줬죠. CBDC 뉴스는 이게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무슨 전자화폐를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는데요. 이런 거는 일단 주말에 관심 종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올라온 그 위드 코로나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걔네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좀 다시 관심 종목으로 리뷰를 할 거고요. 요 라인 있잖아요. 224 볼린저 상단선 라인을 요 때는 저는 한 11,700원 정도에 매도를 했었었는데 이때 아마 제가 호가창을 보고 뭘 보고서 아마 요 정도로 한번 매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참고일 뿐이지 호가창이랑 그날 당일의 호가창이랑 수급이랑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볼 때 뭐 참고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한국 석유라면 WTI라던가 브렌트유나 이런 종목들의 시세를 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되는 기법이라던가 무조건적으로 되는 이런 거 없습니다. 심리가 항상 같이 작용을 하고 그날 상황이 같이 항상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있잖아요. 무슨 기법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같습니다. 시험에 따라도 달라지는 거고요. 자, NIST는 저거 줄 그는 게 없나? 아무튼 NIST도 어저께 관심 용어로 말씀드렸고요. 이런 종목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주다가 위로 올려줬네요. 이거는 매수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문배철강도 뭐 소폭 올랐는데 이거 뭐 이런 거 오른 거는 오늘 오른 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런데 일단 수급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배철강, NI스틸 이런 애들은요. 자, 대한제강은 3일 동안 많이 올라줬고요. 피보나치가 그어져 있네. 어저께 그었나 보네. 지울게요, 피보나치.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적산병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줬는데요. 이게 저는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요. 뭐 살짝 시초에 눌러주거나 아니면 시초가의 갭을 떠도 요 정도 라인은 그러니까 요 가격 밑으로는 저는 매수 영역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쉽게 못 드리겠네요. 자, 동양 에스텍도 자 보시면 5일선 찍고 딱 올렸죠. 제가 아마 한 뭐 얘기를 들었다면 요 정도에서 사서 요걸 손절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한일철강은 소폭 하락을 줬고요. 돈이 들어온 다음에 조정 중인 거죠. 5일선 정도는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11선을 안 걸었는데 5일선이 있고 11선이 있잖아요. 그럼 11선이 한 요쯤 이렇게 올라오고 있겠죠. 5일선을 깨지만 11선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11선 제가 복잡해서 좀 안 그어놨는데 이건 제가 저기 영상 만들 때 쓰는 차트고요. 제 개인적인 차트를 보면 좀 복잡해서 지저분해서 일부러 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휴스틸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스틸도 어저께 괜찮은 종목인 것 같다. 좀 조정을 노려봐도 될 것 같다. 밑꼬리를 달고 위로 올렸죠. 그런데 오늘 제 종목들이 이 오전까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나 또 오늘 뭐 수익 한번 해도 되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상한가를 못 만들고 쭉 아침에 좋던 애들이 그 뉴스 그 방역 이 뉴스로 인해서 조금 갈 만큼 못 갔던 그런 하루였는데 그래도 많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반등을 주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본전에 매도하고 싶어서 기다렸던 분들이 매도를 안 했다면 결국은 본전까지는 매도를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본전 것까지 언제 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예 좀 여유 있게 바닥권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으니 나는 좀 더 모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리시면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오르면 올라서 못 팔고 내리면 내려서 못 팔죠. 자, 그다음에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오늘의 대표 뉴스죠. 오늘의 대표 뉴스. 이거 뭐 의료 안정시 일상 회복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저는 이 기습 공격에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단 키트 이후에 원격 의료가 진행되는 걸 봐서 위드 코로나에 자리를 잡는 애들을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맨 처음 만든 영상 보셨죠? 포스트 코로나라고 돼 있어요. 그때부터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제 나름대로 영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쭉 지켜보는 와중에 이런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약간 뭐랄까 털렸다라는 생각하고 계속 고생해 주세요, 형님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소비가 많이 이제 활성화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뭐랄까 빌미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빌미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약간 조성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뉴스들을 한번 쭉 체크를 해보면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2번 더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실 거예요. 나쁜 새끼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금리 자꾸 올리면은 대출 이자도 늘어나고 진짜 나쁜 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이런 기사를 보시면 인플레에도 금리 내린 터키 1월 물가가 48%가 올랐고요. 20년 만에 최대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100원짜리 새우깡을 나중엔 150원을 주고 148원을 주고 사야 되는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금리 인상을 해서 그 주가가 올랐던 케이스를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1월 물가 3.6% 오르고 넉 달째 3%대가 오른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죠. 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터키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터키, 뭐 과테말라 이런 애들 막 비트코인으로 뭐 하고 막 이러는 과테말라 아닌가요? 하여튼 이름 비슷한 거 에콰도르였나? 하여튼 그 나라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겠네요. ECB 같은 경우에도 유럽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진다. 연내 2회 인상 전망도 부상.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요거 보면은 랜섬웨어 공격 유럽 정시설 셧다운 그러면서 또 유가도 벌어낼 수 있는 요인들이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럽 정유시설에 공격을 했대네요. 랜섬웨어로요. 해킹 같은 걸로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상기후
유가 상승에 세계 식료품 가격 11년 만에 최고치. 예,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애들이 식품주가 주로 되겠고요. 원자재 가격들도 각자 관심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지수를 한번 볼게요. 유럽 지수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영국만 조금 좋은 수준이죠. 유럽 조금 괜찮고요. 자, 영국이 좋은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유럽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영국만 올렸죠. 그래서 조금 나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WTI 가격을 보면요, 15분 봉이에요. 계속 약간 상승하는 추세죠.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상승하는 추세죠. 저는 그래서 한국 석유를 재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조정을 줄 수도 있겠지만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관심을 좀 둔다면 앞으로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런 걸 저는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천연가스 한번 볼게요. 천연가스도 이건 15분 봉인데요. 그래도 막 이렇게 하늘 끝까지만 오고 그러진 않네요. 일봉을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올렸다가 조정 줬다가 올렸다가 조정 줬다가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성에너지를 오늘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내가 뭐 샀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죠? 저 참고로 주식 잘 못합니다. 예. 샀다가 괜히 뭐 제가 샀다는 거 샀다가 원망하지 마세요. 예. 자, 나스닥 보면은 나스닥 선물 일봉입니다. 나스닥 선물 일봉. 지금 음봉인데 여기 양봉으로 나오거든요. 얘네 약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일봉이고요. 지금 음봉이고 하락 추세 중입니다. 인베스팅이 가끔 이런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선물, 자, 조정이었다가 적산병 나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미선물 약간 기술적 반등을 정확하게 얘네들은 좀 약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다우도 볼게요. 다우도 올랐다가 지금 조정 중입니다. 아이쿠아야. 자, 그러고 있고요. 주요 지수에서 우리 그걸 한번 볼까요?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을 보면 1199.62. 와, 근데 1200원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좋습니다. 땡큐. 자, 일단 이렇고요. 여기서 약간 동영상을 마무리하면 섭섭하니까 제가 이제 좀 약간 좀 바쁘고 그럴 때 종목 차트를 저는 거의 뭐 보긴 하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자동차 부품 섹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자 그냥. 자동차 섹터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딱 눌러보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애들이 쭉 보이잖아요. 뭐 금호 타이어, 금호 HT 뭐 이렇게 쭉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타이어는 고무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천연 고무, 그것도 원자재죠. 근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나갔네. 현대차도 외국인이 나갔고, 자, 뭐 이렇게 대략 보이죠. 기관을 딱 눌러보면 기관에 많이 들어온 애는 금호 HT네. 이것도 어저께 잠깐 상승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최대 주주가 S맥이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동차 부품에서 밑으로 갈수록 약간 중소형 주단입니다. 시총이 낮은 애들이 있는데 이러고 보면 GH 신소재는 어떤 자동차라기보다는 음압병동 쪽에 연관이 있고요. 이렇게 영화금속, 3기, 대성, 엘텍 이런 애들이 들어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일일이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요. 자동차 업종에서는 중소형 주단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은 매수가 더 좋았구나. 요것도 볼게요. 자동차 부품도 중소형 주단에서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성 파인텍은 제 관종으로 말씀드린 종목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있었네 라고 보고요. 종목들 이렇게 쭉 보시면 느낌 오실 겁니다. 자, 더 시총 낮은 애들 보면은 뭐 펜스타 여기는 약간 뭐랄까 고위험 종목군들이 모여 있겠죠. 자, 은행 카드 금융 보험을 볼게요. 자,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은행주들은 좋겠구나 싶어서 은행주들의 은행 형님들 저기 금리 좀 올라가고 그러면요. 저기 뭐냐 예대 마진이라 그래서 너무 많이 남기지 좀 마시고 좀 일반 사람들이 은행에 돈 맡기면 자기들 금리 올라가는 것만큼 좀 더 주고
왜 대출 금리만 겁나 올리냐고. 예금이랑 대출이랑 마진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거죠. 형님들. 예. 은행에 대해서 뭐 제 친구도 은행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뭐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에 보험회사들. 그래서 은행권, 금융주 애들은 외국인들이 좀 좋아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자, 기관 형님들은 어땠을까요? 기관 형님들도 좋아했네요. 순매도보다는 순매수가 많이 보이는 느낌이죠. 은행, 카드, 금융, 보험은 그렇습니다. 증권주들 볼게요. 증권주들은 조금 매도 폭이 더 컸네요. 자, 방송 엔터테인먼트 볼까요? 콘서트 가야죠. 하이브, 자, BTS 형들 보러 가고, 자, CGV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래야죠. 이게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더 많네요. 그런데 이건 또 시총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맹신할 필요는 없고요. 약간 그냥 적당히 스캔은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한다 정도만 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게임 엔터테인먼트 보면은 시가총액 큰 애들이 좀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올라왔네. 시총이 큰 애들이 많이 들어왔나? 시총 작은 애들이 많이 들어왔나? 이렇게 보면 시총 큰 애들, 중간 시총, 크래프톤 이런 거, 펄어비스 이런 거 말고 나머지 애들 시총 중간 정도의 애들이 많이 좀 들어왔구나. 그래도 뭐 5조 7천억짜리 뭐 이런 애들도 뭐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 이런 애들 이거 워낙 저가니까 싸게들 사나 봐요. 자, 그리고요 소프트웨어도 보면요 외국인 순매수 볼까요? 순매도, 순매수. 케이사인 CBDC 관련주도 이런 애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이건 시간 되는 데까지만 볼게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보면은 요 일봉 요 부분을 보게 되면 뭐 대충 뭐 변동성이 어땠구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약주는 외국인들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네. 제약은 제약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시총이 첫 번째 페이지가 시총이 제일 큰 애들이 많고요. 중소형 제약주들도 이렇게 좋지는 않았네요. 제약 3, 아이고, CTC 바이오, 경남제약 이런 애들 다 그 진단키트 쪽 관련된 애들은 오늘 조금 힘들었죠. 넥스트 BT 요거 약간 자원이랑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수매수 소형 제약주에는 조금 들어온 애들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이슈랑도 관련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고요. 생물공학에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한때 좋았던 ABL 바이오가 조금 고전을 하고 있나 보네요. 자, 생명과학 도구 서비스. 얘네들은 진단키트에 관련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파란 나라를 보고 엄청나게 파란 나라를 봤지만 그동안 좋았습니다. 많이 올랐으면은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많이 오른 애를 위에서 따라가신 분들은 좀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라고 괴로운데 저까지 뭐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오로라. 네, 오로라. 뜬금없이 오로라. 네, 건강관리 장비용품도 SD바이오 센서나 수젠텍 같은 이런 진단키트 같은 관련 애들이 좀 떨어졌고요. 이런 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빨리 넘어갈게요. 1분 남았거든요. 슥슥. 통신 장비들은 외국인들이 좀 좋아했네. IT 서비스는 왔다 갔다 했고요. 반도체도 뭐 빨간불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뭐 이 정도로 해서 말씀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갖다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하루에 영상을 10개씩 만들어도 제가 하는 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 들어와 줬고 급한 불은 껐으니까 주말에는 뭐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치킨 드세요.